오늘 이제 8월 더프 해설 강의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뮤나 이런데 이제 평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 같고, 강남 러셀에서도 100점이 한 명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일단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항상 얘기하지,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있는 시험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96점조차도 못 볼 만한 문제들이 좀 많이 세팅돼서 어려운 시험. 그렇지? 근데 내가 고정적으로 이제 92점까지는 안 떨어진다. 96점, 100점만 맞는 친구다. 그럼 평소에 모의고사랑 다를 거 없었을 것 같으세요. 막 그 최고 난도 문제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일단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솔직히 동의하지 않나요? 6월 모의사랑 비슷합니다.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사가 특징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6월 모의사 1번부터 14번까지가 진짜 말도 안 되기 쉬웠죠? 그치? 근데 물론 걔보단 살짝 어려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 더프라는 시험은 그래도 준킬러나 4점짜리들이 보통 빡빡했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시험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솔직히 뇌 빼고도 풀 수 있어요. 그치? 그냥 의미 없는 계산 혹은 나열이야. 그치? 여기까지는 무의미했던 것 같고, 자, 11번 정도의 문제도 그냥 기본적 개념만 잡혀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문제입니다. 근데 12번 정도가 이제 좀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엔 6월 모사보다 13번은 난이도 높죠. 6월 모사 13번 문제는 진짜 의미 없는 계산이었고, 그치? 요 13번은 그래도 그림도 안 그려줬으니까 니네도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봐서 어쨌든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누구까지 4까지 fx라는 함수를 적분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계산 과정 속에서 좀 불편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가원보다는 6월 평가원보다는 13번이 난이도가 확실히 높긴 하네요. 그래서 12번과 13번 정도가 평가원보다 난이도 높은 것 같고, 14번 이번 평가원 14번이 6월 모사가 쉬운 편이었죠, 되게. 그치? 비슷한 것 같아요. 6월 14번이랑 이 더프 21번이랑 난이도 비슷하죠. 얘가 좀 더 어렵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 14번이 좀 쉬웠는데 내 생각에 그래도 한 2등급 정도의 학생이면 14번은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 2등급에 걸쳐있는 친구들도 변수 많이 잡았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14번까지 6월 모사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14번, 13번, 12번 정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5번 문제입니다. 6월 모사 15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6월 모사 15번이랑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사보다 여기까지는 좀 더 어렵네요, 확실히. 자, 그리고 볼게. 뭐 20번 문제 이건 풀만하죠, 그치? 그냥 단순하게 공차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쪼개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뭐 정수 조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겠지. 그리고 맨날 한 얘기 있지. 누구부터 해보겠나요? 보통은 음수부터 해보는 겁니다. 거기 나오면 개꿀, 안 나오면 많은 거고. 그치? 자, 그럼 이제 21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사 21번이랑 난이도 비슷한 것 같고, 자, 22번 문제. 모르겠어요. 뭐 크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거든. 그냥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컨셉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 6월 모사 22번보다는 솔직히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라서 공통은 전반적으로 6월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려웠던 공통 시험보다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서 공통은 무난하다는 평이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미적으로 잠깐 올게요. 우리 미적 선택자들 얘기 잠깐만 해주고 갈게. 일단 27번 문제가 음함수 민법 관련 문제인데 은근히 좀 계산이 빡빡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잘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신성규 민법을 풀어보시면 계산 조금 줄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계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 내용 자체에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기출문제 중에 한번 있었거든요. 이거 수직인 순간이 되는 구조. 그래서 그 구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문제가 변별력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미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현장이었으면은. 근데 이 28번 문제가 계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나머지는 솔직히 추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그 계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긴 하거든요. 대칭적분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오늘 대칭적분의 대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은 두 줄이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멋진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듯이 그냥 똑같이 그냥 논리 구조 보고 그냥 풀어가시면 되고, 다만 어려운 게 있다면은 계산이 좀 빡셌던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래서 계산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생각엔 28번 못 풀고 왔으면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 그냥 늘 나오던 그 항등식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비슷한 문제가 2, 4, 6월 28번 문제 같은 것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등식 관련된 문제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6월 모사 28번 문제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국에 항등식이라는 거는 왼쪽 함수가 만족하고 있는 성질을 오른쪽 함수도 만족해야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그 논리 이용해서 풀면은 솔직히 매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유는 28번과 29번을 못 풀고 지금 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미적분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편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6월 모의사 기준으로 96점 100점 정도 찍는 학생이라면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 학생들한테는 6월 모의사보다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96점 100점만 찍는 미적분 선택자라면은 6월 모의사 미적분 무단 쉽습니다. 일단 난 더 쉽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시작할게요. 12번 문제는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쉽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힌트를 다 줬잖아. 하필이면 되는 A가 두 구간이 나온다고 했고 심지어 하나는 0보다 크다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찍으시면 돼요. 자, 우리 탄젠트가 정의된다는 거는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무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단위원에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자, 단위원에서 결국에 탄젠트 의미는 뭔 거죠?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누구만 안 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만 안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합성함수는 그냥 닥치고 치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AX라는 게 사실상 뭔 거야? 우리가 지금 돌리고 싶은 각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세타라고 하면 나보자고. 그치? 그럼 이 세타가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냥 2분의 A 파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움직이는 거죠? A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범위에서 누가 탄젠트라는 기울기가 누구만 안 되면 되는 거야? 무한대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야,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쉬웠던 게 시작이 0보다 일단 크다고 했어요. 한 0.1 넣어봐. 그럼 0.1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엄청 작은 것부터 엄청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뭐 요 각도 안에서 탄젠트의 기울기가 다 정의가 잘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될까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우리는 어디 안에 지금 이 세타라는 각도가 일단 0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치?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탄젠트는 다 정의될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우리 이 녀석의 마지막 범위가 뭔 거예요? A 파이지. 그럼 A 누구까지 가능하겠어요? 야, 2분의 1. 어차피 A가 누구부터 시작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오면은 각도는 누구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만 펼쳐지는 것뿐 거란 말이야.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뭐야? A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어차피 저 안에 정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 그럼 탄젠트가 또 정의될 수 있는 방법은 뭔 거야? 자,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에서 탄젠트가 정의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즉 다시 하는 뭐야? 너가 누구보다는 크면 되고 2분의 파이보다는 크면 되고 그치? 너가 누구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프리 끝. 자, 얘 몇 하면 되는 거야? 1 하면 되겠죠. 1. 그치? 1 넣으면 정확하게 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누구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3.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끝나는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A, X라는 거를 그냥 각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어차피 이 새끼가 돌아가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2분의 A 파이부터 시작해서 A 파이까지밖에 도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분의 A 파이가 누구보단 컸어야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보단 컸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누구보다는 1보단 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야? A파이가 누구보다만 작으면 돼? 얘보다만 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가 2분 3보다만 작으면 어쨌든 요 각도는 여기 안에선 정의될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쌤, 이 각도가 막 이런 데서 정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안 된 이유를 잠깐 소개해볼게. 만약 여기쯤에 지금 이제 요 각도 안에 이제 얘가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우리 세타라는 게. 그럼 일단 A는 최소한 누구는 돼야 되는 거야? A는 3은 돼야겠죠. 그럼 3이면 얘가 누구지? 3파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누구까지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돌아보니까 정의가 안 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과하게 해설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그냥 팁만 드리려고요. 그냥 계산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그냥 생각 잘 하시면 돼요. 아, 물론 그냥 뭐해서 전계선 적분해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봐봐. 0부터 4까지 적분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는 x가 있고 x 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내가 x 마이너스 2의 누구까지 적분은 x 마이너스 4까지 적분은 어차피 몇이겠어요? 빵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낫겠어요?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빼기가 빼기 k 정도로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요 부분 날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날려버리고 그냥 뭐야? 4 빼기 k 그냥 빼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적분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부터? 0부터 4까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의 적분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걸 착안해서 그냥 x자리에다가 뭘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4 넣고 그냥 밖으로 빼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 정도가 그냥 팁일 것 같아요. 자, 그냥 대충 해설했는데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4번부터가 오늘 해설해야 될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잘 따라오세요. 지금까지는 뭐 대충 설명하고. 자,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 이 문제는 일단 풀이를 두 가지 제시하려고 해요. 우리 일단 미리 스포 잠깐만 하고 할게. 우리 수험생들은 최근에 이거 관련된 문제를 내 승모교사에서 풀어본 적 있지? 항상 했던 얘기가 뭐야? 어차피 밑이 뭐 하거든요? 밑이 똑같아요. 그치?
근데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항상 뭘 의심해보라 했어요? 대응점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은 뭘 이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기울기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점의 대응점 얘인 거고 이 점의 대응점 얘인 거야. 이렇게 푸시면 어쨌든 풀리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긴 해요. 그냥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긴 하지만 그 풀이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풀이를 솔루션 2로 채택할게. 자, 그럼 솔루션 1은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이 문제를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미지수를 막 남발했겠지. 그치? 그래서 미지수를 남발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남발하지 말고 최대한 라이트하게 일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그 사실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미지수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요 설명은 우리 한번 해볼게. 우리 맨날 내가 이거 관련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풀지 않나요? 항상 하는 얘기. 지수함수는 어차피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봐봐.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무슨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y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무슨 함수가 있어요? 2의 x 더하기 a라는 함수가 있잖아. 이런 함수가 있지. 자, 봐봐. 이 함수는 무슨 수열이겠어요? 당연히.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몇이겠어요? 당연히 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네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 녀석을 내가 y는 누구라고 할게요? 뭐 알파 정도로 올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y를 뭐 정도로 할게요? 베타 정도로 할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몇이고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몇이라고 할게? 3이라고 할게. 그럼 평행이동을 결국 얼마만큼 한 거죠? 플러스 이만큼 한 거죠. 그럼 몇 배 확대되겠어요? 4배 확대되는 겁니다. 어차피 얘가 있든 말든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어차피 2의 n승 플러스 3이나 4나 전부 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니까 마찬가지 두 칸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4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우린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을 4의 알파로 쓸 수 있다는 거 기본적인 성질 정도도 알고 계시죠? 괜찮나요? 이해 잘 되시나요?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3 같은 게 곱해져 있어도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냥 뭐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여전히 얘의 평행이동의 공비가 이기 때문에 확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의 딜레마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지수함수는 그냥 등비수열이 맞죠. 근데 뭐가 되면 이제 살짝 짜증나는 거예요? 1 같은 게 들어오면 살짝 짜증나는 거지. 그치? 그 개념 설명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얘는 등비수열이지만 얘는 누가 아닌 거죠? 등비수열이 아닌 거라서 좀 짜증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요거 가리고 이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뭐죠? 원래? 뭐죠? 점근선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점근선이 x축인 거고 얘가 1일 때는 점근선이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플러스 1이면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y는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봐봐. y는 1 위에 있는 누구와의 차이? 자, 점근선과의 차이는 여전히 뭘 이룰 수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어차피 얘가 지금 점근선이니까 여기서부터의 지금 차이는 결국에 또다시 뭘 이룰 수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을 결국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이 간격의 차이가 그냥 마찬가지로 뭘 이룬다고 하면 끝나겠어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뭐만 붙여버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1과의 간격이 그냥 등비수열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그냥 끝나는 구조의 문제다. 이런 설명 옛날에 했었던 거 같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맨날 했던 그 얘기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지수함수는 점근선으로부터의 뭐가 거리가 무조건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0이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점근선이 있을 땐 저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로그함수도 우리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로그함수입니다. 개념 설명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 y는 로그에 2의 x 정도 한번 넣어볼게. 요 정도 한번 넣어볼게. 자,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y축 방향의 확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로그함수는 역함수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의 x축 방향의 확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 차이가 있잖아. 이 간격이 플러스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를 알파라고 하고 너를 마찬가지로 누구라 했을 때 베타로 했을 때 알파와 베타는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냥 4배 확대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4의 알파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왜? 봐봐. 알파인데 4알파 들어가면 당연히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이 평행 이동 값이 사실상 뭘 만드는 거예요? x축 방향의 확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통 지수, 로그함수가 이렇게만 나오는 거 아니까 뭐 플러스 이제 4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자,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둘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얘에다가 알파는 거랑 4알파는 거는 그냥 더하기 이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전에 지수함수에서 뭐가 문제였던 거야? 점근선이 0이 아닐 때가 문제였던 거잖아. 그럼 얘도 점근선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누가 되는 거야? y축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누가 되는 거죠? 자,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들아, 친구들, 여기 3이라고 칠게. x가 아니고 누구다 칠게? 3의 x다 칠게. 자, 이래도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로그 2에 3 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딱 누구밖에 없는 거라고? 이럴 때만 살짝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점근선 생겼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점근선으로부터 거리가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또다시 마찬가지로 누구부터? x는 k부터의 간격이 몇 배가 된 거라서 4배가 된 거라서. 그래서 점근선 있을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알파 4알파가 아니고 알파 더하기 k, 4알파 더하기 k 이렇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이 정도는 충분히 채워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채워졌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게. 두 양수 A, B가 있고,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대. 근데 참 좋은 얘기를 했어. 우리 지금 A랑 D의 Y좌표는 뭐 하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 근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이만큼 올리면 누가 된대요? C랑 만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아,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라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읽어봤던 전제 수업할게요. 기울기는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역수 관계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괜찮았나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 그럼 자, 이 녀석의 차이는 몇 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2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지. 얘랑은 뭐만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만 다를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합동인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인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그치? 그래서 어차피 얘가 2칸인 거니까 얘도 몇 칸일 수밖에 없어요? 2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줬냐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줬어요? 1대 2라는 걸 줬어요. 다른 말로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도 준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걸 줘버린 거지. 6이라는 거 정도는 바로 줘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몇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6이라는 걸 알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6이라는 건 바로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일단 바로 누군 구한 거예요? 기울기 M은 구한 거야. 3이겠죠. 이건 어렵지 않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을 테니까 3대 1 닮을 테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 직각삼각형, 합동이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이 평행 이동값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미지수를 남발하면 안 돼. 미지수 남발하지 말고 어차피 X좌표의 값들을 전부 다 뭐로 표현하는 거야? 한 변수로 표현하는 게 무조건 낫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 좌표를 그냥 알파 존으로 놓을게요. 그럼 요 좌표는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6칸이었으니까 여기 12칸이겠지. 그럼 요 녀석은 누가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14. 미지수를 늘리는 순간 너는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괜찮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천히 계산하시면 되는데 암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의 Y좌표는 우리 신비회나 신기의 수업을 들었다면 당연히 암산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는 각각 당연히 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건 암산하는 거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볼게. 항상 말하지만 지수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관계. 평행 이동값이 확대를 만든다. 그걸 쓰시고 그 다음이 대입. 이게 끝인 거야. 봐봐.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서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됐어요? 이만큼 됐어요. 그럼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는 몇 배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4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당연히 4배가 되는데 둘의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6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2와 8인 거예요. 쌤, 저는 조금 느립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너를 뭐라고 하지? 너를 K라고 쓰시고 너를 4K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럼 3K가 몇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서 어차피 너의 Y좌표가 2라는 거, 너의 Y좌표가 8이라는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았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할 수 있겠지? 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거 한번 또 써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얘는 안 지웠거든요. 로그함수지. 얼마만큼의 평행이동이 생긴 거예요? 이만큼의 평행이동이 생긴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X좌표는 몇 배가 확대됐어야 되는 거야? 4배가 확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논리 이해돼. 다시 볼게.
어차피 로감수라고 미치 그냥 로감수인 거라고.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두 칸의 평행이도 있다는 거는 x축방향 얼마만큼 확대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4배만큼 확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점근선이 있어서 문제인 거야.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야? K로부터의 거리가 확대가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어차피 이 녀석 좌표랑 이 녀석 좌표를 그냥 뭐라 하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놓는 거지. 너의 값을 그냥 K 더하기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5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너를 뭘 쓰시면 되겠어요? 4K 더하기 그냥 5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암산 가능하겠네요. 그럼 둘의 차이가 3K인데 3K가 몇이라는 거지? 6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3K가 6인 거니까 너가 몇이라는 얘기지? 7이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요 녀석 값은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6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3이라는 게 또 바로 나와버리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단 바로 답은 나왔네요. B는 구할 수 있어요. 요점 또는 요점은 이미 누굴 안 거야? 좌표를 다 알아버린 거지. 그럼 좌표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디 대입할까? 이게 좀 더 쉽지 않나? 요거 대입할게요. 얘는 누굴 지난다고 알아요? 7, 얘가 2였으니까 다시 볼게. 얘가 2였죠? 그럼 얘가 7,4야? 여기다 7 한번 넣어봐요. 7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 되는데 더하기 B에서 몇이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B의 값은 몇인 거예요? 5네요. 그리고 우린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가 7이라고요? 그럼 너가 몇인 거죠? 마이너스 7인 거죠. 괜찮았어요?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 몇이 됐어야 되는 거야? 2가 됐어야 되겠지. 그럼 A는 몇인 거예요? A는 8이겠네요. 풀이 끝. 여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얼마만큼 잘 정리했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이라면, 다시 수강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으셨으면 되는 거고 난 항상 똑같이 부릅니다. 지수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 그럼 무조건 평행이동 확대를 만드는 거예요. 로그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 Y축 평행이동은 결국에 X축 방향의 확대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그냥 쉽게 풀리는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배경지시는 있어야겠죠. 니네가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노가다 띄실지 아니면 한 번만 정리해서 계속해서 이걸 체화해 보려고 노력하실지 그건 니네 선택입니다. 자, 이게 솔루션 1이었고 그 솔루션 2 한번 볼게요.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요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밑이 똑같은, 하필이면 지금 이 문 자체가 밑이 뭐 했어요? 똑같지? 밑이 똑같은 지수로감수는 모양이 어떤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수함수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지수함수 하나가 있다고 칠게. 자, 이런 어떠한 지수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뭐 이제 2에 x 플러스 a라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점 두 개를 잡아서 길이가 누가 될 수 있는, 요런 길이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점은 몇 개나 있겠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 많아요. 근데 길이가 제이면서 기울기도 제인 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인데 길이가 똑같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뭘 의심해 보는 거야? 대응정 관계라는 걸 의심해 보는 거고 기울기 관계가 잘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봐. 생각을 해볼게. 우리 지금 어쨌든 누구의 함수가 이 함수의 구조가 누구로 가길 바라는 거죠? 이 함수의 구조로 결국에 가길 바라는 거지. 그럼 얘는 지수함수의 수지가 일단 뭘 만드셔야 돼요? 역함수를 먼저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fx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를 잠깐만 써보도록 할게. 그럼 f 인버스 x를 잠깐 쓰면은 이 녀석은 로그에 2에 x라고 쓰시고 빼기 2 정도로 쓰면 끝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a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논리를 보세요. 일단 역함수를 한번 쳤지. 그럼 대응점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역수가 한번 되겠지. 그치? 근데 이 함수를 결국에 다시 한번 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도 해야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한 뭐도 해야겠어요? 대칭도 시켜야겠지. 그럼 잘 봐. 기울기가 역수가 됐어. 근데 다시 한번 뭐 한 거야? 바꿨어요.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지. 근데 지금 수직이래잖아. 그럼 대응점인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신비의 수학 1 들으신 친구들은 저게 대응점인 게 당연히 보이셔야 돼요. 논리, 결론은 이거야. 이 점의 대응점이 당연히 이 점인 거야. 마찬가지로 누구의 대응점이? 이 점의 대응점이 당연히 이 점인 거야. 그래서 그 논리 관계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바로 된다 칠게요. A는 알파 콤마 2인 거 정도는 바로 된다고 칩시다. 그럼 볼게. A란 좌표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알파 콤마 2 정도인 건 바로 된다는 전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이동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일단 뭘 먼저 치는 거야? 역함수 한번 치는 거지. 그럼 역함수 한번 쳤으니까 이 점의 이동 누구로 바뀌었겠어요? 2 콤마 알파 정도로 바뀌었겠지. 일단 역함수 한번 친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x축 대칭시키면 되겠지. 그럼 이 점이 또 다시 누구로 가겠어요? 2, 마이너스 알파쯤으로 가겠지. 다시 y는 x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킨 거라고.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뭐 하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하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어쨌든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를 먼저 붙였으니까 플러스 a였겠지. 플러스 a가 b가 되니까 y축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만큼의 평행이동이 되고 x축 방향으로는 5만큼의 평행이동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동이 그 도형 이동을 통해서 얘는 몇 콤마? 7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뭐라고 쓰시고 b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a라고 쓴 점으로 이동되는 거야. 근데 그 점이 결국에 누굴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점일 수밖에 없다고요? 요 점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로 알았네요. 너의 점의 좌표가 몇이었던 거야? 7이었던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건 당연히 몇이 되겠어요? 당연히 많이 7이 되겠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이제 뭘 또 알았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7인 걸 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뭐 알겠어요? 얘가 7인 건 알겠네요. 괜찮았죠? 그리고 나는 누굴 알았으니까 이 점을 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A가 누구랑 또 알아버리겠어요. 8이라는 걸 알아버리겠네. 그치? 근데 또 다시 한번 볼게. 또 다시 한번 볼게. 난 이 점이 누구야 되는 거야? 7, 얘가 4여야 되는 거야. 그럼 B는 5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과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건 과하긴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어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근데 첫 번째 풀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그냥 미스 여러 개 잡고 그냥 녹아 띄시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15번입니다. 자, 상수 K에 대해서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정의됐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일단 연속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평소 문제랑 이 문제의 차별성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ft라고 정의하면서 f에 대한 선택을 주는 구조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아니까 그냥 편하게 쓰고 그냥 f에 대한 구조 도출할게요. 절대값 f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냥 ft의 토탈의 제곱 쓰시고 플러스 4t 제곱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우리 점 넣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울 거니까 ft라고 세팅될 거고 뒤에 부분은 어차피 양수니까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함수 f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그냥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ft가 0이 돼버리면 되겠지. ft가 0이면 어차피 이 구조는 만족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ft가 누가 아닐 수도 있어. 0이 아닐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편안하게 이제 본인들이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갈게요. 우리 ft가 0이 아니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약분되니까 1이 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값이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f에 대한 구조로 바꾸면은 어차피 어렵지 않게 얘 나오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 정도로 세팅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f가 일단 0이 아니란 전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함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선택하시면 되고 평소에서는 우리 연속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평소는 뭐 하면 돼요? 교점에서만 갈아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정의됐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교점이 아닌 순간에서도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불연속점이 엄청 많으면 갈아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제시한 거냐면 불연속점은 일단 몇 개밖에 없대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에서만 아무 데서나 갈아탈 수 있다. K라는 순간에서만 교점이 아니어서 갈아탈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교점에서 갈아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처럼 환승함수, 갈아타기 함수는 뭐 하면 돼요? 아는 함수 그려놓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누구의 함수를 먼저 그린 거냐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구조의 함수를 그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자, 여기도 누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정도의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요점의 좌표는 1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거야. 그냥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 일단 누구야?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잘 봐. 우리는 그래서 평소는 이 문제가 갈아탈 때 이런 교점에서만 갈아타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K에서는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K라는 점은 굳이 이런 점이 아니고 뭐 요런 순간 또는 요런 순간 정도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함수가 변하고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봐. 우리한테 이거 엄청 센 조건을 준 거거든요. 불연속인데 함수값 및 좌우칸이 뭐 하다는 거야? 결국에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 지금 함수값 및 좌우칸이 다 다를 건데 우리 생각해봐. 어떠한 K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야.
근데 세 개가 다 다르시니까 무조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 자체가 뭐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작다 했으니까 FK가 K 함수값이 무조건 뭐인 거고 음수인 거고 너는 무조건 0인 거고 너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봐봐 이게 쉬워진 이유가 이거를 딱 보시면은 나는 결국에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fx가 마이너스 f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해보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f의 k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난 너가 양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f랑 어쨌든 양수랑 만나는 순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함수가 어떻게 갈아탈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fk라는 녀석이 이렇게 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위에 만날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이게 너네 문제를 풀 때 항상 특수부터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마이너스 k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함수가 사실상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에 있어도 함수가 결정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너네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논리적 과정을 얘를 y는 마이너스 fk라고 하면은 함수가 딱 하나로 결정되니까 얘가 답일 가능성이 보통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물론 얘가 답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지. 굳이 비특수부터 하는 것보다는 특수부터 해보고 걔가 아니면 그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하는 게 무조건 더 편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잘 볼게. 그러면 f의 마이너스 k가 어쨌든 얘로 선택이 되고 우리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 지금 2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모여야 되는 거니까 곱이 음수가 되니까 절대 누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요 구조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했으니까 2개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랑 대응돼서 이 문제의 정답이 채택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한번 해볼게. 너네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쌤, 여기에 마이너스 fk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얘의 함수값은 어차피 1일 거고 얘의 함수값은 몇일 거잖아? 마이너스 1일 거죠? 그럼 이들의 차이가 어차피 두 칸인 건데 우리 거리곱 잘 쓰니까 너희 값이 이미 몇인 걸 알아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 알 거고요. 너희 값은 이미 루트 2라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fk라는 녀석이 여기 있으면은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건데 그치? 어차피 선택은 함수들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결국에 2개를 선택할 건데 잘 봐. 내가 큰 거로 선택해도 너랑 선택해도 어차피 둘의 곱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절대값이 큰 거 2개를 선택해도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동일한 이유로 자 누구의 값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더 위에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너와 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절대값이 큰 구조 나오니까 곱은 또다시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자 누구랑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함수라는 녀석이 이 순간을 지난 순간과 이 순간을 지난 순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함수를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바로 함수가 채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k는 몇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0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게 0에서 함수값은 이제 얘가 된 거고 0에서 우극하는 여기로 선택이 된 거고 0에서 자극하는 얘로 선택된 거라서 함수는 어떻게 채택되면 되겠어요? 자, 우극한이 지금 얘로 선택하려면 이제 함수는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자극한이 얘로 선택하려면 함수는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야? 이 선택된 누구란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구조는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자, 요렇게 함수를 채택하면 어쨌든 간 실근의 곱이 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정답은 얘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fk가 여기더라도 k는 0이 아니고 누구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나 충분히 2였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루트 2였다면은 함수값이 누구로 선택될 거란 말이야? 얘로 무조건 선택이 되겠지. 그치? 그럼 함수값이 얘로 선택했으니까 너는 함수값으로 채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무조건 뭐가 뚫리겠어요? 빵꾸가 뽀고 뚫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거는 누구일 때? K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는 절대로 근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실근이 2개려면 무조건 이 2개밖에 못 만나는데 그럼 곱은 무조건 0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만약에 누구의 값을 K값이 0이 아니고 누구로 선택을 했다라고 해도 루트 2로 선택했다고 해도 어차피 이 녀석이 지금 함수값이 될 거니까
제일 작은 게 함수값인 거니까 얘가 함수값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빵꾸 뻥이 뚫릴 거고 그럼 이 녀석이랑 만나는 군 중에 얘는 없을 거고 두 개의 실명이 생겨야 되니까 무조건 2를 곱해야 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정답은 K가 누굴 수밖에 없는 거고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누구? 이 초록색 구조의 함수가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K가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계산해보자.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구하자는 얘기죠. F의 마이너스 2랑 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F0 더하기 F의 2분의 1 정도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F의 마이너스 2는 그냥 이 정도 거리 문제 잘 씁시다. F의 마이너스 2 함수값을 구할 건데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되니까 어차피 넌 3 될 거고요. 그렇지? 여기다 쓸까요? 3 될 거고요.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쨌든 여기 있을 거니까 무조건 0 될 거고요. F의 0의 함수값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 밝힌 적 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여기서 함수값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리 잘 쓰시면 되겠죠. 자,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데 최고차항의 수는 음수인 거니까 몇 되겠어요? 플러스 4분의 3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2 하시면 이 문제 정답이에요. 20번은 그냥 공차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팁 드리자면은 공차는 특이한 것부터 음수인 것부터 해보시고 답 나오면 말고 답 안 나오면 이제 양수 해보시면 됩니다. 정수 조건 때문에 답이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고 자 21번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누구?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원의 넓이를 구하자는 건 이 큰 원의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반지름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들이 뭔지를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문제는 BC의 길이랑 ED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어요. 이 길이가 7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ED의 길이 몇이라고? 7이라고 이걸 준 거라고. 괜찮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AED. 삼각형 AED가 누구예요? 얘지. 이런 삼각형이 있대요. 이 삼각형의 넓이랑 누구? 삼각형 지금 ACB 그럼 얘지. 이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7대 4라는 거 알려줬지. 넓이 비는 길이 비를 돌려깎기 하는 거죠. 어차피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똑같죠? 밑변 길이가 똑같지. 그럼 높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높이가 7대 4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1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지금 7대 4라는 얘기는 사실상 빗변 길이도 몇 대 몇이라는 거야? 7대 4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사실상 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7대 4다라는 말을 일단 시작한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그게 문제 세팅이라고. 그리고 맨날 했던 얘기 있죠? 자, 문제를 읽자마자 우리 뭐야? 이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었어. 자, 외접원이라는 말 자체는 애초에 내접 삼각형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닥치고 뭐 하시면 돼요? 사인 법칙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인 법칙 쓸 때 항상 어떤 걸 하는 거지? 내가 대각과 대변에 대한 비율만 보면 되겠지. 근데 내가 누구를 알죠? 얘가 7인 걸 알아. 그럼 당연히 너네 관심 가져야 되는 각도는 명신 거야. 얘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2배 곱한 다음에 누구 곱하면은 사인 세타 곱하면 답 몇인 거야? 7인 거지. 이 정도 암산 되지 않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몇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할 수 있지. 봐봐. 어차피 2배 하면은 루트 15분의 여기다 곱하기 2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답이 7 나오니까 4분의 루트 15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또 누구도 알아요? 코사인 세타도 알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몇인 거지? 자, 세타는 지금 예간 거니까 4분의 1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괜찮았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 여기까지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 원에 뭘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원에 마찬가지로 뭐하는? 내접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접 삼각형 여기도 있지.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접 삼각형의 각도 하나랑 누구만 구하시면 돼요?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 이거야. 어차피 지금 공통이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어차피 이 각도 또는 이 각도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괜찮았어요? 네, 잘 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줬죠? 잊으면 안 돼요. 평행선을 줬죠. 항상 말했지. 평행선은 무조건 닥치고 뭐라고요? 예, 억각, 동의각. 그치? 필요시 닮은 관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이게 바로 되셔야 됩니다. 얘 세타지. 평행선이지. 그럼 무조건 뭘 쓸 수 있어요? 억각.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되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죠. 원의 내접 사각형이 있으면 항상 뭐 하는 거라 했어요? 그치? 합이 파이다. 대각의 합이 파이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각도는 뭐가 되겠어요? 또다시 뭐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얘도 지금 평행하다는 걸 준 거잖아.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하, 나는 이 각도가 지금 이 각도인 거니까 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를 세타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게 밝혀지네요. 이름을 생각한 게 밝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요 길이가 그냥 바로 누구라 쓰면 되겠어요? 이제 7이라고 쓰면 되고 우리는 이미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스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수선의 발 쾅 찍어버리면 끝나겠지. 그렇지? 그럼 7에다가 4분의 1 곱한 거를 2번 하면 되니까 우리가 7K 값은 결국에 몇이 됐던 거야? 2분의 7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7로 나눈 다음에 4 곱하면 되니까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자, 2라는 걸 알게 됐지. 다시 볼게. 그럼 이 삼각형은 지금부터 친구들 뭐 한 거야? 결정된 겁니다. 풀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 계산할게요. 우리 누구의 값은 AC의 길이는 솔직히 이 정도는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지랄 육값 떨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상해보 쓰는 게 낫습니다. 깝치지 마세요. 막. 자, 두 변과 끼인 각은 코사인 쓰는 거라 했어요. 77에 49 더하기 뭐 하시면 돼요? 2, 2, 4 쓰시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2를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할 건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2랑 2 곱한 거 날린 다음에 7만 남게 지금 여기 7만 남겠죠. 괜찮나요? 그럼 결국에 정답 몇 되는 거예요? 루트에 60 되는 거지. 그럼 풀이를 완료할게요. 어차피 얘가 루트에 60인 건데 루트 60인 건데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다 잠깐 써도 되지 않을까? 바로 할게. 우리 2R에다가 누구 곱하면은 얘 곱하면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루트 6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딱 보니까 몇이요? 8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8 곱하면 여기다 2 루트 15일 테니까 얘 맞잖아요. 16파이 정답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6월 모의사 14번 정도의 난이도의 도형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감히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솔직히 조건이 별거 없죠. 그렇지? 조건이 별거 없이 단 뭐로? 딱 이거 하나로 함수를 결정시켜 준 거잖아. 그렇지? 엄청난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말할 수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왜 내가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설해서 너네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냐? 그게 아니고 진짜 별거 아닌 발문만 가지고 이게 3개고 이 2개 같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F를 만들었다고. 그렇지? 엄청난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 문제긴 하니까 우리 한번 잘 풀어보자. 근데 우리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일단 이게 기출발문이잖아. 설명은 물론 할 겁니다. 설명은 물론 할 건데 이걸 읽고 나서 K가 어떤 점인지 몰랐으면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죠. 그렇지? 이건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F라는 함수를 이미 알죠. 누가 몰라요? A면 모르죠. 근데 여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정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정수 조건 나면 항상 뭐 하는 거라고? A 또는 B에 뭘 구하시면 돼요?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함수가 원래는 결정이 안 되는데 누굴 구하는 거야? 너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 B는 딱 한 쌍밖에 없으니까 답이 딱 결정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이 문제에서 만족하기 위한 A 또는 B의 범위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괜찮나? 그리고 이제 요 발문 있죠. 요 발문. 요 발문도 우리 잘 하죠. 우리 신비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 이게 뭐인 거야? 평행 이동된 함수인 겁니다. 그냥 F라는 함수랑 모양은 어떤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근데 그 함수가 뭐해진 거라고? 평행 이동된 거지.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GX는 어차피 무조건 뭘 지나죠? 그치? GX는 그냥 0,0을 지나. 그치? 그리고 내 맨날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0,0을 지니까 0보다 클 때 작을 때만 고르면 되잖아.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0보다 클 때는 F의 3보다 큰 쪽의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을 때는 F의 3보다 작은 쪽의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근데 그 점이 그냥 누가 되는 거야? X축과 Y축을 지나는 순간이 되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만 이 fx만 그리면 gx의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이미. 그렇지? 그래서 fx의 그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느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석할게. 우리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조건이 주면은 만족하는 K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 둘 중에 하나. 뭐면 되죠? 뭐면 되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일단 G'의 K가 누가 되면 되는 거죠?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치? 혹은 누가 되면 끝나는 거죠? 0이 되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극점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말했죠. 지랄 마세요라 했잖아. 저걸 만족하는 게 절대값 G가 극점을 갖는다는 말은 절대 아닌 거다.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대충 어떤 느낌이라 할게요. 이런 느낌이라 할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gx라는 함수가 여기쯤에 x축이 있는 함수라고 칠게요. 그럼 잘 봐.
2점. 이 K는 저 조건을 만족할까 안 할까? 한다고. 기출문제에서 공부 못한 게 저거라고. 그렇지? 기출문제에서 하필은 뭐가 없어요? 변곡접선 구조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답이 극점이었던 것 뿐인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극점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줬지. 자, 이런 거의 해석은 항상 똑같이 하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외우면 안 돼. 그냥 똑같이 이런 구조가 나면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논리 구조를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hx라는 함수를 난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절대값의 gx라고 할게. 그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절대값 gx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분이 불가할 수도 있지. 이 노란색 발문은 사실상 이렇게 쓰면은 사실상 어떤 말은 똑같은 거야. h에 k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미분계수 이렇게 쓸게요. 그냥 편하게. 자, 마찬가지로 H'에 뭘로 보시면 되는 거야? K의 우미분계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외우지 말고 항상 똑같이 하는 겁니다. 뭐가 나왔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냥 뭘 하면 된다고? 너가 같을 때,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너가 뭐 할 땐 다를 때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같을 때는 어차피 너도 알파고 너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둘을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데? 알파 제곱이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무조건 뭔 거예요?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누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꺾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도 만약에 지금 gx가 이런 그림이었어도 k에서는 미분계수가 몇인 게 맞는 거야? 0인 게 맞는 거죠. 얘는 선택되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나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이 구조가 없었던 것뿐인 겁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자, 이 녀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쓰려면 일단 누가 되는 거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뭘 봐도 괜찮겠어요? 자, gk가 0이 되는 걸 보면은 봐봐. 어차피 이 gk가 0이 되면 그냥 꺾일 거 아니야. 그치? 꺾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가 생기겠어요? 기울기가 0은 되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건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변별력이 하나 더 생겼죠. 누구도 답이 될 수 있어요, K는?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랑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K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죠? 그냥 꺾이는 점이면 되는 거잖아. 이 0에서의 미분계수와 0에서의 미분계수가 다르면 함수가 뭐 할 수 있잖아? 꺾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호가 다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의 부호가 하나가 뭐 플러스고 하나가 음수면 가능하기 때문에 K가 0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뭘 보셨어야 되냐면은 0에서 기울기가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얘 0에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해결해 보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알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기출에서 변형된 부분은 딱 요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봐야 된다는 거. 괜찮나요? 우리 기출 문제는 애초에 무슨 함수가 gx가 미분가능 함수였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이 문제는 애초에 무슨 함수가 fx 자체가 혹은 gx 자체가 모인 점이 있었다고요?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거라고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0도 죄송합니다. 맞군요. 어차피 얘는 k가 0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대요. 이건 f 기준인 겁니다. 그렇지? 그럼 g 기준으로 하면 뭐로 보셔야 돼요? 네, 마이너스 3. 아닌가? 3이죠. g 기준으로 보면. 아닌가요? 아, 맞네요. 정말 땡큐. 마이너스 3 보시면 되겠죠. F 기준으로는 0. G 기준으로는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되면 0 될 거니까. 이 정도. 그렇지? 헷갈리지 않죠? 그렇지? 잠깐 미스했는데 할 수 있지? 어쨌든 이 정도만 얘기할게.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본인이 놓친 게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갑시다. 보세요. 하얀색 어디였지? 여기 있다. 함수를 볼 건데 이미 이 함수는 누구는 알아요? 0보다 작을 때 함수는 이미 알고 있는 구조의 함수인 거지.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대충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그려서 함수인 거야? 고민할 가치도 없죠. 요즘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기울기도 마찬가지 몇인 거고 마이너스 1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오른쪽 함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네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뭐부터 보셨어야 되냐면은 오른쪽 함수가 0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봐야 돼. 다시. 어차피 이 함수 0에서 기울기는 b거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부터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b가 양수였으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릴 수도 있겠지. b가 음수였으면 충분히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야. 물론 0인 것도 해야 되는데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할게.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까 말했지. 이 g함수는 f가 누가 되는 순간 f가 3이 되는 순간을 그냥 0,0이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어쨌든 3은 그럼 어디쯤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뭐 3이 대충 여기쯤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 점이 그냥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0,0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0,0이 얘가 됐으니까 여기 딱 절대값 씌우겠지. 그럼 여기서 꺾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꺾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극점이 생겼지. 그럼 봐봐. 우리 지금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자 여기서 꺾일 거니까 여기까지면 극점 몇 개 되는 게 맞아요? 3개가 되는 게 맞지. 이해되세요? 이런 그림은 충분한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함수값과 세 번째 극점의 함수값은 뭐하다 했어요?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가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뭐 미친 사람처럼 여길 3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뭐야? 3은 뭐 대충 뭐 요런 데를 찍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찍으면은 무조건 3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극점과 지금 세 번째 극점은 함수값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할게. 이 정도는. 그럼 지우고.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극값이 없는 3차함수를 본 거잖아. 오른쪽에서. 그렇지?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극값이 있는 3차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 정도 한번 그려볼 수 있냐면은 이런 그래프. 일단 여기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의 함수. 면 되겠죠.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려지면은 똑같습니다. 만약 이런 데를 3이라고 하면은 꺾이는 점은 이제 뭐야? 하나, 둘, 일단 많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 몇 번 있어야 되니까 3번 있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얘는 여기가 3이면 되겠죠. 그치? 얘가 3이 되면 어쨌든 뭐야? 이거를 지금 X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마찬가지로 Y축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2점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가 첫 번째고 너가 세 번째인 건데 그치? 함수값이 다르지. 그럼 얘가 답인 겁니다. 알 수 있겠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모일 수도 있어요. 이 극대값이 이 극소값보다 지금 다시 이 극소값이 이 값보다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대충 할게. 자,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함수가 대충 어떤 느낌인 거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 칠게. 그럼 이건 이미 글렀어요. 왜 글렀냐면은 이미 도함수가 0이 되거나 꺾이는 점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이미 3개쯤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잘 양보해서 누구쯤이라고 여기를 3쯤이라고 해도 여기서 꺾일 거니까 여기랑 꺾이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고.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 개수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가 하나 더 있긴 하지. 어떤 것도 생각은 해봤어야 돼요. 딱 이거. 이건 해보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개가 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는 있었지. 뭐예요? 여기가 딱 3이 되면 되긴 하겠지.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가 답일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왼쪽. 이게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른쪽 3차 함수가 극점이 2개 있는 거랑 아까 전에 뭐 한 거? 없는 거 정도로 나눈 거죠. 혹은 이제 1개 있는 거 정도. 그치?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른쪽에서 극값을 몇 개를 가지면은 2개를 가지려면은 어쨌든 최고치항에서 양수면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를 정답으로 채택한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만 잘하시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일단 팁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 과조건이거든요. 사실. 뭐 큰 차이 없는데 A만 정수라고 주면 되거든요, 이 문제. A만 정수라고 주면 어차피 B는 A에 종속돼요. 그래서 사실상 B는 정수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근데 문제 푼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난 A가 정수라 했으니까 A 뭐만 구하시면 돼요? 범위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함수 있지, 요 함수. 요 함수 그냥 F라고 할게. 그냥 뭐 쓰시면 되겠어요? F 프라임의 3이 몇이라고 하면 돼?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미분 3 넣으면은 뭐랑 뭐는 A와 B는 뭐 하겠어요? 종속되게. 이렇게 쓰면 또 헷갈려하지, 우리 친구들. A는 뭐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B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즉 다시 한번 이 조건 이용하면은 B를 충분히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A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B는 A에 대한 구조로 나와서 B는 당연히 A가 정수면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너네가 뭘 하시고 A와 B를 일단 엮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A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 그래프만 되면 되거든. 그건 뭐야? B가 양수다. 이거 쓰면 어차피 종속될 거니까 그치? A에 대한 범위 나오겠죠. 또 뭐 쓰시면 되겠어요? F에 3이 누구보다 작다 하면 끝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겠지. 이렇게 하면 A가 2개의 부등호로 뭐 합니까? 막혀요.
거기서 가능한 a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일단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거든. 요 풀이 한번 해볼까? 우리 하필이면 함수가 되게 뭐하잖아. 되게 나이스하잖아. 그치? 함수가 되게 나이스하니까. 나이스하다는 게 뭔 말이지? 하필이면은 이 3이 극점이잖아. 그냥 거리곱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야, 너네 알지? 얘가 A가 있잖아. A가 정수라는 거지. 자, A가 정수라는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뭐죠? 2, 3차 함수에서. 그렇지. 세근의 합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정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이 fx를 대수적으로 풀지 말고 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여기 3에서 접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 연정을 해버려. 그럼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럼 K라고 볼게. 근데 이미 알지. 우리는 세 근의 합이 허근이 없으면 몇인 거야? A인 거거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A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몇이 되겠어요? 정확히 쓸게. 세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K 더하기 6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말이 뭘 보장하는 거죠? 너가 정수라는 걸 보장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풀이 끝났어요. 얘가 누구만 하면 되는 거야?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봐봐. 얘가 양수여야 되거든? 얘가 뭐 엄청 작아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누구부터 해보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4칸 차이지. 그럼 여기는 몇만? 3분의 4만큼 들어오겠지. 그럼 여긴 몇이 되는 거지? 3분의 1이지. 얘 맞죠? 근데 누구만 돼도? 얘가? 마이너스 2만 돼도. 그럼 둘의 차이가 몇이에요? 5지. 그럼 여기서 3분의 5 더하는 순간 얘는 몇이 되겠어요? 음수. 정답은 마이너스 1이네요. 불이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일단 계산상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니다. 말을 잘못했구나.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풀이대로 난 풀긴 했어요. 근데 우리 조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풀긴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베스트고 제일 빠른 풀인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나요? 끝! 자, 그럼 정리하자. 우리 거류 개 잘 쓰지 않나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거의 함수값만 구하면 F는 결정된 거잖아. 최고차항계수도 아닌 거니까. 함수 합시다. 9칸.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0. 됐어?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F에다가 5 넣자고. 그럼 거류 써. 마이너스 10. 자, 6 곱하기 2, 2는 4. 기하로 풀 수 있죠? 예전의 문제는. 할 수 있겠나요? 자, 기하로 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필 극점의 좌표가 X좌표니, 그러니까 극점의 좌표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다시 말할게. 첫 번째 풀이대로 나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푸는 걸 당연히 익숙하시긴 하되 세근함 논리로 푸는 게 절대로 비현실적인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통 가볍게 해설해봤고 미적분 문제 3문제만 해설하고 끝낼 겁니다. 자, 공통 친구들, 미적 아닌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잠깐 나가시면 됩니다. 5분만 시작. 끝. 공통은 별거 아니었죠? 자, 미적 한번 천천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2020년도 수능이었나? 20번 문제? 추론도 적당히 어렵고 계산도 진짜 난리 나가지고 미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대칭적분이라는 게. 대칭적분이라는 게 결국에 점대칭 함수와 선대칭 함수 곱했을 때 적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게 그 114 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에 출제했습니다. 13년도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주제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일단 추론을 하는 걸 일단 먼저 이 문제의 발문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일단 1번. 두 번째, 이 문제에서 결국에 관건은 그거 아니었어? 계산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이 문제 학습 포인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포커스 맞춰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1인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정의했고 내가 어쨌든 뭐부터 n-1이라는 자연수 마찬가지로 n까지의 자연수까지 즉 한 칸에서는 어쨌든 간 이 함수에다가 fn이라는 숫자를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봐봐. 어차피 지금 이 함수가 주기가 뭐예요? 2지? 근데 여기다 뭘 씌웠으니까 절대값 씌웠으니까 사실상 절대값 함수인 주기는 몇인 거야? 어차피 1인 거야. 그래서 한 칸 단위로 지금 관찰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우리 절대값 sin 파이 x는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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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 그려보자. 충분한가? 1, 2, 3, 4. 충분해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난 풀어봤거든, 이미. 자, 이렇게. 자, 요런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뭐야? 함수값을 곱하겠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다고? 함수값을 곱하겠다고. 그럼 어쨌든 간 이 함수의 모양들이 적당히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부호 반전 정도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잠깐 n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알파라고 할 거니까 알파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다가 누굴 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f의 알파라는 함수값을 곱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가 알파 더하기 1이 되면 이 함수에다 결국에 누굴 곱하는 거야? f의 알파 더하기 1이라는 거 곱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해했어요? 근데 봐봐. 만약에 둘 다 양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적당히 줄고 적당히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누구에서는 알파는 점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분이 불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우린 gx라는 함수가 어디서? x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4에서만 자, 이 두 개의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함수를 추론해야 돼요. f라는 함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 f라는 함수를 알아내기를 우리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f를 모르면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까 말했지만 둘 다 양수면은 절대로 미분이 가능할 수 없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도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딱 맞물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미분이 가능할 수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이거의 미분계수와 이거의 미분계수가 뭐만 달라는 거야? 부호만 달라가는 거야. 그럼 다시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이 둘의 합이 몇이 되면은 0이 되면, 즉 다시 말하면 부호가 다르면은 알파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라는 점에서도 자,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1이고 알파 더하기 2고 알파 더하기 3이고 알파 더하기 4지. 알파 더하기 4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f의 알파 더하기 4와 f의 알파 더하기 5도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답 나왔잖아요. 그렇지? 문제 불완료하자. 상황을 이해해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돼. 어차피 계산 두 줄이면 돼. 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미 알파의 함수값과 알파 더하기 1의 함수값이 뭐하다는 거 안다고요?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괜찮았나요? 그래서 여기를 누구라 쓰시면 되고 알파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를 알파 더하기 1쯤이라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서? 알파 더하기 누구와 알파 더하기 4와 마찬가지 누구에서도 알파 더하기 5에서도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결국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나이스하게 너와 너의 합과 너의 합이 뭐 하기도 하죠? 똑같기도 하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지? 알파랑 알파 더하기 5의 합과 알파 더하기 1과 알파 더하기 4의 합이 똑같기도 하다고. 그럼 당연히 뭘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요 높이랑 요 높이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는 일단 됐다는 전제에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괜찮았을까? 근데 이제 부호가 뭐 하다는 거 아니까 다르다는 거 아니까 난 이 녀석을 깔끔하게 마이너스 k 정도로 놓고 이 녀석을 누구 정도로 놓을게요? y는 k 정도로 할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좀 암산해볼까? 난 이 간격만 알면 k는 결정된 거 아니야? 거리 곱은 쓰라고 배우는 거예요. 항상. 알파 더하기 5지. 4칸. 1칸. 이지.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1이지. 그럼 둘은 몇 칸 차이인 거야? 4칸 차이인 거라고. 거리 잘 쓰잖아. 4칸, 1칸이라고 하면 이게 4칸. 그럼 K는 몇인 거야? 끝난 거예요. 얘 2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냥 2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의 알파 더하기 1과 F 알파의 함수값은 각각 몇이라고? 2랑 마이너스 2인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히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2배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적당히 뭐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배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집에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잘 봐봐. 이렇게 되면은 누구 듣겠어요? 당연히 알파 더하기 2와 알파 더하기 3도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 좀 더 절대값이 크겠죠. 이것도 암산하자. 여기 알파 더하기 2라고 그럼 1 곱하기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럼 이들의 함수값은 또다시 몇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그림 좀 이상하더라. 아니야, 이상하잖아. 지워버리면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가 요것도 마이너스 4지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곱하면 또다시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f의 누구? 알파 더하기 4가 이미 또다시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 그려졌어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넓이 정도는 다 암산할 수 있죠. 우리 사인의 한 덩어리 넓이가 원래 몇이더라? 2죠. 근데 얘는 얼마만큼? 파이만큼 축소시킨 거니까 파이분의 2였을 거 아니야. 근데 파이분의 2였었는데 우리는 곱하기 2나 곱하기 4를 한 거니까 넓이 입장에서 잠깐 써보면은 넓이 몇이 되겠어요? 여기는 파이분의 4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분의 4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이 몇이 되겠어요? 얘는 파이분의 8이었으면 되는 거죠. 얘도 파이분의 8이었으면 되는 거죠. 얘는 파이분의 4라고 쓸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파이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빡치는 게 뭔가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래. 와, 열받네. 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알파 더하기 5까지 접근하지. 오케이, 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랄 마세요. 이 도라이 새끼 x를 곱하래. 그래서 개빡치는 상황이 이제 펼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씨발 이걸 풀어? 말이 된다고 이걸 푸는 게? 그치? 이런 고민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이제 21번, 29번 봤더니 풀만한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봤죠. 근데 계산 잘 안 되지. 일단 넘어가 볼까? 그치? 근데 30번 딱 보니까 너네 실력을 잘 못 풀죠? 그치? 그래서 세 문제 왔다 갔다 세 개 다 틀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쓰는 거지. 무조건 졸라 어렵다고.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계산이 빡세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거 아나? 딱 한 줄이면 계산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한 줄 구라, 두 줄. 자, 대칭 적분입니다. 비교할 기출문제 2020 수능 20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형 시절이에요. 네,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한번 이 대칭 적분 기술 한번 써보라고. 맨날 한 얘기죠. 맨날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항상 이거 말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칭 적분은 13학년도에 펼쳐진 한양대 모의논술 그리고 14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이야. 거기서 이제 나왔던 주제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하나가 누구에 대해서 x는 a에 대해 선대칭인 거야. 그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요 함수 있죠. 요 함수가 누가 된 거야? 대칭 축이 맞물리는 거야. a, b 점대칭이 함수인 거야. 이런 두 개 함수를 a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접근하면 이 녀석 정답 무조건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 인테그랄 a-h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h라고 하고 우리 선대칭 함수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fx라고. 근데 점대칭 함수는 그냥 누구로 바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그냥 b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하는 거를 대칭 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증명하는 게 14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1번의 1번이에요. 그리고 1번의 2번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년도에 나온 거라고. 그리고 수능판에 뿌린 건 나라고. 2020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함수 적분, 대칭 적분 계속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a, b 점대칭 함수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g1의 x에다가 더하기 그냥 b라고 써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 gx를 뭐만큼? b만큼 내린 거지. 그럼 어차피 저렇게 형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잘 봐. 이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a, 0 점대칭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야,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랑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0 점대칭 했지. 그럼 그걸 적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b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게 쌤 좋은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선대칭 함수가 있어야 돼. 근데 점대칭 함수는 흔하진 않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그 점대칭점이 여기 맞물릴 확률은 거의 없잖아. 근데 선대칭 함수랑 1차 함수 곱하면 무조건 맞물리는 거예요. 왜? 직선은 임의의 점대칭이니까 대칭 순간을 맞물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예시를 먼저 드릴게요. 자, x의 사인의 x의 dx라는 이런 적분 예를 들어서 이따 치자. 결국 이게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어차피 누구죠? x는 2분의 파이 선대칭이죠. 그렇지? 그럼 얘는 임의의 점대칭이잖아. 그럼 사실상 얘가 2분의 파이 선대칭이니까 2분의 파이 콤마 지랄 점대칭 하면 되잖아. 근데 직선에서 2분의 파이 콤마 지랄은 그게 함수값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뭐 하시면 끝나요. 여기다 그냥 2분의 파이 넣으면 답인 거예요, 이렇게. 답은 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똑같이 풀 거야, 저것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학 투 버전에서는 이런 게 있죠. 수학 투 버전에서는 뭐 0부터 시작해서 쉬운 걸로 할게. 1까지 어려운 걸로 하자.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해서 이제 2까지라고 하고 x-1에다가 x-2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이제 x 더하기 1이라고 할게.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전략인 거죠. 뭐 하면은 인수 두 개가 맞물리면은 어차피 얘는 누군 거야? 자, x는 2분의 3에 대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대칭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다 2분의 3 넣으세요. 그럼 뭐 되는 거야? 2분의 5라고 바꿔버리시면 끝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나요?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는 흔하지 않지만 선대칭 함수와 직선이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직선은 그 점 지랄 점대칭을 하면 되고 그 지랄은 뭐라고? 무조건 는 거라고. 이 답인 거라고.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교님들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어떤 평을 하냐면은 X잖아. 그렇지? 여기 곱해져 있는 게 뭐잖아? X잖아. 열받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하면 되지.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이렇게 말할게. 그래도 니네 풀이보다 무조건 빨라요. 할 수 있겠나요? 그냥 5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야, 5개를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5개가 아니고 좀 더 줄여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잘 봐. 이거 이해되시죠? 지울게.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적분할 건데 여기까지 봐봐. 알파부터 시작해서 알파 더하기 4까지는 하필이면 누가 선대칭이죠? 얘 선대칭이지. 여기 구간 한번 하면 돼요. 어째 선대칭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누구부터 누구까지? 알파 더하기 4부터 시작해서 알파 더하기 5까지 여기 마찬가지로 한 번 하면 돼. 2번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한 줄면 된다고. 해보자고. 계산하자고. 자, 잘할 수 있죠? 화이팅. 잘 따라오세요. 나는 어차피 이 함수는 누구에서? 알파 더하기 2에 대해 선대칭이지. 그치? 그럼 이 x자리에다 그냥 누굴 꼬라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2를 그냥 꼬라박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적분은 알파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 적분은 알파 더하기 2라는 대칭점의 함수 값에다가 누가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누구라는 함수 g라는 함수의 적분을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24.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한 덩어리면서 적분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알파 더하기 4랑 알파 더하기 5의 딱 중간이 누군 거예요? 알파 더하기 2분의 9잖아. 그렇지? 그럼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9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누구부터 누구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gx의 적분인 뭘 하면 돼요? 파이분의 4 하면 끝나는 거라고. 답 알파 나왔잖아. 풀이 끝인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한 줄면 되죠. 자, 정리해보시면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일단 2라고 써버리시고 그럼 정리할게. 11을 땡기면 되니까 12의 알파 플러스 24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빼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 정도 쓰시면 되겠지. 너의 정답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파이분의 90 마이너스 파이분의 90이라는 건 너가 몇이 되면 된다는 거야? 45가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암사하자. 10알파 더하기 15가 45다. 알파는 3. 됐죠? 하시면 되겠죠? 대칭적분은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나? 자, 그럼 정리 마무리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거는 뭔 거야? F의 6을 구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F6을 구하는 건데 내가 이미 몇이란 걸 알았어요? 알파가 3이란 걸 알았으니까 너가 4였잖아. 잘 봐. 얘 개꿀이에요. 얘가 4지. 얘가 5겠지. 얘가 6이겠지. 정답 마이너스 4. 여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알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좀 잘 갖추고 계시면 좋습니다. 언제 쓰는 거라고요? 누가 봐도 선대칭 함수인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2020년도 수능 20번 문제랑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였어요. 자, 29번 문제 풀어보자. 대칭적분 좀 잘 써보세요. 연습 많이 하시면 금방 늡니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잖아.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그치? 그럼 이제 bn이란 녀석이 지금 뭐야? x에 대한 극한으로 정의된 수열인 거야. 그치? 그럼 뭐 맨날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할게. 우리 AN이 지금 공비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AN이 1보다 큰지 작은지 1인지 정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나열해볼게. BN이라는 수열은요. AN이 만약에 누가 되면은 자 1보다 크면요. 마찬가지로 AN이라는 녀석이 누가 되면요. 1이 되면요. AN이라는 녀석이 누가 되면요. 1보다 작아지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어차피 얘랑 얘로 수렴하는 거니까 뭐라 쓰시면 되고 2분의 AN이라고 바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1일 때는 얘가 1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요거 빼시면 그냥 P분의 1 나오는 거 해봤죠? 그치? 그래서 이건 니네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2분의 P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N이 1보다 작으면 어차피 빵 이렇게 할 거니까 빵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BN은 어쨌든 저렇게 정의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울게 이제. 여기다 계산하자. 이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치? 근데 딱 보니까 눈치껏 보세요. 뭐 한대요? 급수가 수렴한데 그럼 AN의 극한은 누구 한다는 거야?
0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뭐죠?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을 줘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럼 뭐야? 초항도 양수. 공비도 뭐라는 걸 준 거야? 양수라는 걸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은 할게요. 유튜브에서 물어볼 것 같아서 답변 안 할 겁니다. 현장에서만 알려줄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유튜브. 자, AN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 과조건입니다. 이거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예 지장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준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평가원에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양수 조건이 과조건인데 양수 조건이 그냥 편한 것 뿐인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렇지? 그럼 편하게 그냥 푸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에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오개념이 아니고 뭐야 이게? 과조건이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양이 양수라는 발문 없었어도 어차피 이 문제 푸는 데는 아예 지장이 없어요. 이거랑 설명하면 되죠. 시간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항 양수란 발문 없이도 이 문제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A1도 양수란 거 알고 어차피 너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준 거지. 출제자가 이렇게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문제 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 좀 빡세잖아. 그치? 근데 이것까지 추론시키면 너네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냥 난이도 낮춰준 것 뿐인 겁니다. 과조건이 아니고요. 의도한 거예요. 니네 봐준 거라고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가조건에 대한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 어려운 거 아니지. 1 마이너스 뭐라고 하고 R분의 우리 초항을 그냥 A라고 쓸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지금 가조건의 이쪽에 해석한 거야. 자, 그럼 얘 한번 볼게. 얘 한번 보자. 우리 지금 N은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요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어쨌든 간 우리 AN이 누구보다 언젠가는 지금 1보다 작을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0이 될 거야. 근데 1보다 큰 순간들이 있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보다 큰 순간들에서 그냥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냥 2분의 A로 세팅 될 거고 뭐가 나오겠어요? 뭐 이제 1 나오고 더하기 R 나오고 나 짝짝짝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몇 항까지 지금 1보다 클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쓸게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야. 과연 AN이 누가 되는 게 1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싸움일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조건 읽어보자. 나조건 읽었더니 그럼 이제 요 값이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지? P 빼기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 되게 쉬운 말이죠. 이거를 만족하는 M의 최소가 5라는 건 일단 뭐기도 하다라는 거야. 5는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그게 무슨 말인 거야? B의 6이 0이라는 말 한 거지. 그럼 B의 6이 0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A 6이 몇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음수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최소가 있지. 그럼 M에다가 누구 넣으면 안 되는 거야? 4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고맙습니다. 땡큐. 1번 잤다는 거지. 근데 누구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자 5번째 항은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A5란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A5가 1인지 1보다 큰지. 근데 만약에 얘가 누구였으면 1보다 만약에 컸으면은 1보다 컸으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1보다 맞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1보다 큰지 혹은 0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1이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누구였으면은 이제 1의 구조가 됐으면은 1의 구조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1이 된 거니까 더하기 뭐가 나올 거고 2분의 P가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컸으면 어떤 게 더 나오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누굴 넣은 게 5를 넣은 2분의 A의 아래 4승까지가 나올 거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보다 컸다고 칠게요. 1보다 컸다 치면 이제 이 녀석 정답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래 4승까지의 계산으로 끝나는 거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이거의 뭔 거야?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2로 나누면 당연히 뭐 할 거야? 또 작겠죠. 할 수 있겠죠. 같을 수 없지. 그래서 어디까지 끝내고 아래 4승까지가 아니고 아래 3승까지인가? 3승까지 끊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 A5의 값은 1이면은 문제되지 않지. 여기다 누굴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2분의 P를 더하면은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그냥 무슨 문제인 거야?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에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던 거 뭐지? 우리 A5가 1이라는 거니까 A라는 건 사실상 뭐라 쓰시면 돼요? R에 마이너스 4승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마이너스 R분의 뭐라고 쓰시면 되죠? R에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2분의 R에 마이너스 4승 쓰시면 되고 자, 요거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자. 얘도 1 마이너스 R이 있으니까 우리 그 인수분해 공식 하나 아시죠? 어떻게 쓰는 게 제일 계산 빨랐을 것 같아요? 자,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R에
4승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딱 이제 누가 나왔을 테니까 저 구조 나왔을 거니까 거기다 누굴 더하세요? 자, 2분의 P를 더하세요. 그 녀석이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P-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계산도 어려웠죠? 계산해드릴까요? 해드릴게요. 지워도 되지? 구하는 거 뭐죠? P 구하는 건가? 지울게. 자, 요것만 봐봐. 2 곱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사실상 누구의 값이? P의 값은. 이쪽을 싹 넘겨버리면 되겠지. 그럼 어차피 이쪽 싹 넘길 때 1 마이너스 R에 누구는 그냥 묶여요. 현재 상황. R에 마이너스 4라는 건 어차피 묶여. 그치?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나왔으니까 2가 나왔으니까 2에서 이제 누굴 빼면 돼요.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자 1에다가 플러스 R에 4승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이게 뭔 거예요? P인 거야. 근데 우린 또다시 뭘 알고 있냐면은 이게 P니까 얘가 P-2가 얘랑 똑같기도 하잖아. 그럼 잘 봐. 우리 얘 원래 곱해지기 전이지. 여기서 지금 P라는 게 얘인데 그럼 P는 다시 누구라도 해도 괜찮은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2 했다고 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 녀석 정답은 1 마이너스 R에 뭐라 쓰시고 R에 마이너스 4승이라 쓰고 더하기인가요? 더하기 2라고 쓰시면 돼서 얘랑 뭐 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똑같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봐봐. 얘랑 곱한 게 어차피 얘를 죽이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는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뭐인 거예요? 자, 1인가요? 그 녀석의 정답이 몇인 거예요? 2인 거지. R은 양수라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계산은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간접 출제의 범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치? 이렇게 푸시는 게 어쨌든 계산상 유리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29번 해설 받고 30번 문제 해설해 볼게요. 정의역, x는 1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정의역을 제한을 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필이면은 x가 1-a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은 무슨 식이 만족한다? 항등식이 만족한다. 자, 범위 왜 이렇게 줬나 했더니 f의 정의역이 1보다 큰 데였거든요. 근데 f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정의역도 일단 평행이동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있으니까 우리 항등식 나오면 맨날 하는 그 행동들 있지?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항등식 나오면 우리 항상 어떤 행동을 했었죠? 수치를 대입하죠. 그치? 그리고 뭘 하죠? 미분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잘 보면은 정의역에 제한이 있고 A가 지금 일단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음대로 아무 숫자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실제로 당장 마이너스 A 같은 거 넣어볼 수는 있으나 마이너스 A 자체를 넣을 수 없는 거죠. 왜? 얘는 1 마이너스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뭐 0 같은 거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나 자, 0을 넣는 행동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A가 지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 범위 안에 0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치를 대입하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일단 뭐 할 수 있는데 미분을 해볼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또다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속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분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항등식에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곱하는 게 너의 형태를 곱하는 게 일단 함수의 구조상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단한 항등식으로 표현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할 게 계속 쓰기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우리 계속해서 F라고 좀 쓸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양변에 누굴 곱할 거라고요? 2의 F 구조를 곱해서 우리는 2의 EF라고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그냥 B의 X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X에다가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2의 F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식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이 항등식을 한 번 더 식을 조작합시다. 맨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우리는 지금 결국에 F에 대한 정보를 압니다. 그치? 그 F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A랑 B의 값을 결정하는 구조의 문제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2의 F에 대한 구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맨날 했던 얘기 있죠. 항상 함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분리해야 해석이 쉬워집니다. 우리 6월 모사 28번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어차피 얘를 모릅니다. 하지만 bx는 원점을 지난 함수라는 정도는 아니까 최대한 예쁘게 해석하기 위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2x에다가 2의 f 정도 쓰시면 됩니다. 너의 정답이 몇이 되는 거야? b의 x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29번 문제랑은 다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와 B가 부호가 뭐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 그럼 당연히 A와 B에 대한 부호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봐. 우리는 어쨌든 간 이 식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왼쪽에서 함수가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오른쪽 이 bx라는 함수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고민해 볼 건데 이 지금 항등식은 어디서 만족하는 거야? 얘에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어차피 내가 이 녀석이 시작은 누군지 모르지만 끝은 알지 않나요? 어쨌든 x는 누구로 가는 거야? 무한대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깔끔하게 정의의 끝점을 넣어보는 거야. 자, 무한대를 넣으면 어쨌든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어차피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도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bx가 양수라면 당연히 b도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가 양수인 거를 일단 캐치하고 문제 풀이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가 되게 막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뭐죠? F의 치역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F의 치역을 이용해서 난 A와 B를 결정하는 문제야. 실제로 이 문제는 정역과 치역을 건드리는 되게 우수한 느낌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이 표현이랑 이건 다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합 표현으로 치역을 표시하는 이유는 얘입니다. 얘랑 비교해볼게. 얘랑 비교할게. 얘랑 x는 누구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 fx라는 이 함수 값이 누구보다 작다? ln 3보다 작다. 자, 요 말 보세요. 얘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x는 1보다 클 때 fx가 누구보다 작으면 돼요? ln 3보다만 작으면 돼. 그 말은 fx의 최대값이 누구여도 괜찮은 거야?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라는 거 임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보다 작은 게 최대값이 된다고. 이 녀석의 최대값이 0 같은 거여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처럼 치역으로 표현해버리는 순간 이 녀석은 비록 ln3 못 되지만 ln3 직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점근선이 결국에 ln3의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표현을 줘야 나는 치역의 범위가 ln3까지는 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주면은 fx는 어디까지 갈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집합표현을 준 거고 결국에 우리는 fx라는 녀석의 치역이 결국에 ln3으로 다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두 알려준 거예요. 분명히 ln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보장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큰 구조까지. 사실 y는 누구도 가야 된다고. 결국에 얘보다 작은 모든 y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까지도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이 함수식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f를 얘라 잡았으니까 우리 fx 말고 fx 더하기 a에 대한 함수에 대한 구조로 바꿀게요. 자,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a라고 쓰시면 되겠죠. 쌤 이렇게 막 바꾸셔도 됩니까? 자, 별거 아니야 얘들아. 함수 fx가 있어. 그렇지? 이 함수를 좌우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누가 바뀌지 않아요? 치역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fx를 평행 이동하더라도 일단 정역은 좀 변화가 있지만 절대로 치역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다시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우린 무슨 함수가 이 f라는 구조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ln3까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 결국에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누구의 함수가 이에 f라고 쓰지 말고 정확하게 쓸게. x 더하기 a라는 녀석의 범위가 자, 이 녀석의 범위가 사실상 뭐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쓸까요? 그냥 y라 쓸 거. 2의 y라 쓸게. 그러니까 약간 좀 명확하게 쓰자고요. 자, 2의 y라는 값은 누구보다 자, 2의 y는 누구보다 작겠지만 3보다는 작겠지만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2의 y라는 이 값이 누구야? 0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야 되는 거야. 왜? y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었으니까 2의 y도 0으로 한없이 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누구의? 지금 내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2의 f의 x 더하기 a라는 구조의 함수는 치역이 0까지 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ln3까지도 가야 돼. 그럼 즉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건 2의 f에 대한 형태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겠구나. 2의 f에 대한 구조로 조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좀 쉬웠던 이유가 그냥 보이죠. 여기 2x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그냥 누굴 더해주면 되겠어요. x제곱을 마찬가지로 x제곱을 더해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정리를 하면은 사실상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자. 2의 f에다가 더하기 뭐를 할게요? x를 할게요. 거기다 토탈 제곱을 할 거야. 그게 누구라는 얘기인 거야? x제곱에다 플러스 이제 bx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 말은 결국에 이 말인 거야. 우리 2의 이제 정확히 쓸게. f의 x 더하기 a라는 이 함수가요. 정확히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bx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는 빼기 x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답은 누군가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 범위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너희 범위는 누구보다 작았어야 되는 거야? 3보다 작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가 마이너스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 x는 뭐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무한대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x를 무한대로 넣으면 어차피 너도 마이너스가 되고 너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거니까 절대로 양수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누가 되면은 너를 플러스라고 채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루트 함수가 얘보다 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뭐야? 양수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 그래서 b가 양수인 걸 밝혀야 되는 거야. b가 양수니까 무조건 얘보다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녀석은 누구 거니까? 루트 x 제곱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녀석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되고 0 직전까지 가야 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범위가 3 직전까지 가야 돼. 그러한 누굴 찾겠다는 거야? a와 b를 찾겠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볼게.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해보고 그 직관이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시면은 내가 엄밀하게 보여드릴게요. 봐봐. 여기 x제곱이 있죠. b는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 했지. 이 루트 x제곱이 얼추 x쯤 되는 겁니다. 그치? 아니, 정확히 루트 x제곱이 정확하게 x인 거지. 근데 이제 bx가 있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bx 값이 뭐 하겠어요? 더 커지겠지. 그럼 당연히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무슨 함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가함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는 이거야. 이게 어차피 증가함 쓴 거니까 이 녀석의 정의의 끝점이 0에 마찬가지로 정의의 끝점이 3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야. 근데 쌤, 저는 저게 증가함 쓴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을 조시면 됩니다. 자, 미분을 조시면은 어차피 우리 미적 선택자니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고 bx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녀석을 또다시 미분하시면은 2x의 더하기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빼기 1한 게 누구보다 0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상 너의 함수값이 뭐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끝나겠어요? 1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걸 어쨌든 간 증명을 하려면은 사실상 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어쨌든 간 이 녀석은 1보다 크다는 양수니까 어차피 1보다 크다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할게. 너의 제곱을 하면은 벽이 누가 되겠어요? 4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b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 요거보다는 요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 나누시고 이렇게 이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난 이 녀석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제곱을 할게. 그럼 x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나올 거고 bx 나올 거고 자 위에는 뭐 나오겠어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녀석은 플러스에 자 4분의 이제 b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차피 누구랑 너랑 너는 같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얘는 정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누구보다 클 거란 말이야. 0보다는 클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 얘는 나누면은 요거분의 요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누구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곱이 1보다 크니까 원래 구조도 누구보다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 함수가 어쨌든 나는 뭐야? 증가함수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 근데 그게 왜 중요했습니까? 그럼 끝난 거죠. 누구로의 극한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정역의 왼쪽으로의 극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정역에 누구로의 극한을 보내시면 돼요? 오른쪽의 극한을 보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누구로 가야 되는 거야? 0과 3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실제로 여기다가 누굴 넣으면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을 넣으면 0이 되겠지. 근데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데 0보다 커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 함수는 정의를 어디서 하고 있었던 거야? x는 1 빼기 a보다 큰 데에서 정의한 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치역이 0보다 크려면은 너의 값이 누가 됐어야 되는 거야? 0이었었겠지. 어차피 너가 0에서 0이니까 0보다 큰 순간에서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럼 또다시 누구의? 너의 무한대로의 극한이 누구로 가면 되겠어요? 3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 완료입니다. 마무리할게. 그래서 너가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너의 극한이 3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극한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너의 극한은 x는 무한대로의 극한은 결국에 누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2분의 b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2분의 b가 누구로 가야? 3으로 가야 너의 정근선이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결정했으니까 풀이를 완료하자. 2의 f의 a는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b는 누구라고요? 루트의 x의 제곱에다가 6x라고 거기다가 빼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x 하시면 되겠죠? 자, 얘입니다. 나는 f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몇인 거야? a랑 b 구했고 f'의 몇을 구하는 건데 3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일단 누굴 넣으시면 0을 넣으면 f3을 알 수 있겠죠? 천천히 할게. 2의 f의 몇이야? 죄송합니다.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시면 f3 되겠지? 그럼 3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2죠. 2, 4에다가 12 더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는 4가 될 거고 4에서 2 빼면 되니까 얘는 2입니다. 우리 편하죠.
이 함수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에서 2 넣으시면 f 프라임 바로 나오겠죠. 봐,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2라고 쓸게. 곱하기 뭐 나오겠어요? 너에 대한 미분 나올 거니까 f 프라임에 그냥 뭐 3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오른쪽 미분에서 그냥 누구 넣으시면 돼요? 우리 2 넣으면 되니까 편하게 하자. 2 곱하기 아까 전에 루트 값이 4 아니었나요? 분의 요거 미분에서 2 넣으시면 되니까 4 더하기 6 해서 10 될 거고 여기는 빼기 1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했더니 몇인 거야? 4분의 5에서 1 빼니까 4분의 1이네. 풀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F'3은 몇이었어요? 8분의 1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분에서 천천히 밝히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얘인데 어차피 x랑 뺄 건데 여기에 루트 x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b는 양수라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너의 차이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정 안 되시면 미분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거 증명하셔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뭐야? 우리 극한값이 무한대로 극한값이 3이다. 마찬가지로 정의 끝점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A랑 B를 결정하는 매우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